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개학 3주 만에 학생 확진자가 4배 넘게 폭증하다 보니 원격 수업과 돌봄 문제 등으로 학교 교육 현장은 물론 학부모들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초등학교 교실. 수업이 한창일 시간이지만 교실 안은 텅 비었고 교사 혼자 원격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교실에서는 교사가 출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급 학생 가운데 확진자가 20%를 넘으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한 교육청 공고에 따른 겁니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학급이 절반을 넘으면 해당 학년 전체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출석을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학습 꾸러미라든지 또 과제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나중에 출석을 했을 경우는 와서 그 학력을 보충하는. 하지만 결정은 학교장 재량이어서 학교마다 수업은 제각각. 학부모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는 돌봄도 비상입니다. 부담되죠. 아무래도 못 벌고 그냥 일에 손 놓고 그다음 집에서 애들 먹이는 것도 일이고. 개학 3주차를 맞은 도내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학생 확진자는 7,200여 명. 개학 첫날 1,500여 명에 비해 4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초중고교 70여 개 학급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고 교직원 580여 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교육 현장에서만 8,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재택 치료 중입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03명, 누적 확진자가 10만 3천여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제주도 방역당국은 오는 31일부터 지정 위탁 의료기관 20곳에서 5살부터 11살 대상 소아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급증하고 또 과부하로 인한 정전 발생이 우려되면서 한전은 풍력 발전에 이어 태양광 발전까지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정부와 제주도가 허술한 예측으로 인허가를 남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3년 전 2억 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한 고석준 씨. 사업자가 우후죽순 늘자 전기 가격은 떨어져 지난해 수익은 1,800만 원으로 15%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 6일에는 태양광 발전에도 처음으로 출력 제어가 시작되면서 걱정이 큽니다. 단가도 계속 하락하고요. 그리고 한전에서는 출력 제한을 하겠다고 해서 발전량을 저희 발전을 해도 발전이 안 되게끔 이제 막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요.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설명회를 열고 태양광에도 본격적으로 출력 제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1년 만에 10% 이상 늘어 전력 수요가 적은 봄, 가을철에는 과부하로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3, 4, 5, 4월, 5월에 차단이 좀 예상이 많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만은 하반기에도 좀 차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전력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않고 2,000곳 넘게 인허가를 남발했다는 겁니다. 발전력을 안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발전력을 두고 용량을 키우면서 임의적으로 수동을 시킨다. 이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계속 발전 사업자들을 허가를 해주면 그러면 기존의 사업자들과 현재 신규 사업자들 간에 충돌이 생기는데 왜 이 문제를 예측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업자들은 수익성이 낮아 에너지 저장 장치를 도입하기도 어렵다며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력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의 출력 제한이 연간 300회가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제주도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계속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출력 제약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와 국방부가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 사용에 합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실무협의에서 부지 무상 사용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마다 갱신하며 건축물 축조 허용과 임대 사용 농경지 보상 문제를 제주도가 해결해달라는 국방부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일대 184만여 제곱미터의 일제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 구도심에 있는 재미섬 건물을 사들여 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제주 아트 플랫폼 조성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제주도는 문제가 됐던 절차는 이미 다시 밟았다며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송원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미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감사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물 매입 가격이 100억 원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인 40억 원을 넘었는데도 제주도가 심사 절차 없이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매입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승인 이후 논란이 일자 2달 뒤에 받은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위법이라는 도의회의 지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0억 원 이상 문화시설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지만 재미섬 건물은 문화시설이 75% 미만이어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감사원 감사 결과 건물 매입 자체는 문제가 없고 절차상 문제만 지적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절차를 지키면서 도의회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경매에서 20억 원대까지 떨어졌던 건물을 100억 원에 매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절차상 문제도 드러난 만큼 매입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인 시장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은 부풀려진 상태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입하려고 해서 도민 혈세를 낭비해서 절대 저희들은 수용할 수 없다. 2018년부터 추진된 재미섬 건물 매입은 계약금 성격의 1차 중도금 10억 원만 지급됐고 중도금과 잔금 90억 원은 남겨둔 채 4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나왔지만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 남겨둔 상황이어서 예산 출연 동의 권한을 갖고 있는 도의회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오늘 제주는 육상에 강풍주의보,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그쳤다가 모레 다시 내리겠고 산지에 최고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0에서 80mm가량 오겠습니다. 제주공항에는 급변풍 특보가 내려졌지만 항공기는 정상 운항되고 있으며 바다에는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소형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회의를 재개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원 제도와 도의원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합니다. 전국에서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지방선거까지만 유지하고 다음 선거에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와 선거구 통폐합 관련 사항은 여야 사이에 이견을 보여 진통이 예상됩니다.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대림 전 이사장은 SNS를 통해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에서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과 경제 회복에 힘쓰기 위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이사장은 내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오는 21일 제주 비전과 공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특별재심 개시 절차 항고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항고 절차는 문서 송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문제 해결의 본질과는 상관없다며 시간이 약간 길어질 수 있지만 도민들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3단독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학교 급식실 종사자 A씨가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부주의를 고려해 교육감의 책임 비율을 60%로 판단했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A씨의 일부 승소 결정으로 확정됐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는 성명을 내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찬성 여론이 많은 것처럼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김태효 전 기획관을 기소한 검사였다며 인수위에 임명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건입동 행복주택이 준공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시 건입동 행복주택 앞에서 준공식을 열고 지상 11층에 144세대 규모로 건설된 주택을 공개했습니다. 마음에 온 건입 행복주택은 1층에서 3층은 주차장으로 4층에서 11층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144세대 주택으로 조성됐으며 다음 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올해부터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보상금 신청을 위한 증명서 청구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